안녕하세요. 디바제시카입니다. 금요 사건 파일 유튜브에서 여전히 생방으로 진행됩니다. 오늘은 제가 굉장히 민감한 주제를 여러분께 얘기하고자 합니다. 본 주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이 방송은 제가 최대한 중립적으로 유지하려고 하고 여러분의 채팅에 자유로운 의견도 존중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이 표시, 대한민국 민중총궐기란 건 줄여서 그냥 줄여서 민중총궐기로 불리기도 하죠. 대한민국의 시위를 이야기합니다. 2015년 11월 14일 제1차 민중총궐기를 시작해서 2차, 3차, 2017년 2월 24일 최근에 7차 총궐기까지도 갖게 됐죠. 가장 처음에 일어났던 2015년 11월 14일에는요. 이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과 청년 실업 등을 포함해서 이런 노동정책, 그리고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농민 문제, 빈곤 문제 등에 항의해서 전국 민주노동종합총연맹 등 여러 단체에서 개최가 된 집회 시위였습니다. 이들이 그럼 요구한 건 어떤 거였을까요? 제가 이렇게 요구안을 가져오긴 했지만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자리 노동, 예를 들어서 쉽게 해고를 당하거나 또는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거나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부당한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벌의 그 사내 보유금, 유보금을 환수하는 것들, 그리고 정규직 전환에 관련된 것들, 농업에 있어서는 이 밥쌀의 수입을 저지하는 거, 그 다음에 농산물의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는 거, 그리고 이 민생에 있어서는요, 장애 등급제나 부양 의무제 등을 폐지하는 거,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거, 국정원을 해제하고 양심수를 석방하는 것, 그리고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계획을 폐기하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 외에 인권 문제도 다루고 있고요. 또한 가장 중요한 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관련 것을 요구하고 있었죠. 그 외 생태 환경이나 사회 공정성, 그러니까 이 국가의 여러 가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있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오후 1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4월 16일에 약속 국민연대하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등등 약 5천여 명이 플랜카드를 들고 또 노란 풍선을 들고 여러 가지 진상 규명을 요구를 하면서 이제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농민 3만 명들이 이제 다 모이게 되는데, 특히 이분들은 태평로의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모여서 농민대회를 열게 되죠. 주요 내용 그리고 주요 요구사항은 정부의 농업정책에 항의를 하게 되고요. 또 2천여 명의 청년층이 오후 2시에 마로니에 공원에서 헬조선 뒤집는 청년 총궐기 이런 선포식을 열게 됩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대 세력도 존재합니다. 세상은 물론 아닌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개혁을 추진하는 진보와 또 현 개혁을 따르는 보수로 나눠져 있죠. 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요. 그래서 이와 비슷한 시간대에 대한민국 제향경우회 그리고 어버이연합 등 약 168개의 보수단체 회원들 1,500명이 종로의 동아면세점 앞에 모여서 올바른 역사 교과서 지지 제3차 국민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자, 이런 잠시만요. 조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그 민주노총 그리고 전국 농민회 총연합 등 이 53개의 단체가요. 11월 14일 사전에 신고한 집회를 마치고 나서 이날 오후 4시에 광화문 광장에 집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차 민중총궐기에 참가를 하게 되죠. 그리고 오후 4시 반부터 시위대는 청와대 행진을 시도하게 되죠. 근데 이때 굉장히 많은 대립이 시작됩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사실
우리 같은 많은 일반 분들은 이런 시위에 직접적으로 좀 격렬한 시위에 가보신 적이 없어서 사진으로만 제가 참고 사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경찰은요, 경찰버스 700여 대를 동원했고요. 또 차벽 트럭 20대를 동원해서 미리 벽을 세워놨죠. 그래서 240여 개 중대 22,000명이 여기에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시위대의 행진을 막았죠. 그리고 이제 경찰이 원한 것은 해산해라, 해산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참가자들은 광화문 광장으로 계속 행진을 했고요. 세종대로가 이제 막히니까 일부 시위대가 보신각 사거리를 통과해서 종로구청 방향으로 진입을 시도를 하거나 다른 방면으로 또 우회를 하려고 했대요. 자, 요게 그날 이제 시위가 곳곳에서 열렸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그 집회도 다 이제 차벽에 막히게 되죠. 대학로하고 서울역에서 출발한 시위대도 종로구청 쪽에서 경찰 차벽에 막히고, 또 이제 경찰하고 이 시위대 간의 충돌이 점점 이제 심해지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죠. 일단 시위대가 과잉 행동을 했다. 당시의 시위 참가자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계속 행진을 하면서 이 진행을 막으려고 하죠. 당연히 경찰들이. 그러니까 이 경찰 버스를 막 밧줄로 끌어내려고 시도를 했어요. 또한 일부 격한 시위대는 쇠파이프나 철 사다리로 경찰관들을 공격을 했죠. 그리고 또 차량을 부수기도 했고요. 또는 철제 새총으로 경찰을 조준해서 그 볼트 같은 게 있어요. 공업용 볼트. 그거를 막 발사를 하고, 또 횃불을 던지고 버스를 흔들면서 항의를 표시하기로 했죠. 또 어떤 분들은 보도블럭을 깨가지고 이 조각을 차벽을 향해서 던지고, 또 막 기자분들도 그거에 맞아가지고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고요. 또 일부 어떤 분들은 신문지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그 차량 주유구에서 넣으려고 했던 분도 있어요. 물론 실패했지만요. 그래서 경찰관 113명이 이 대치 중에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근데 이 중에 상당수가 중상자였어요. 또한 경찰버스 50대가 파손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대치, 경찰과 시위대의 대치가 굉장히 격했는지는 여러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후에 경찰이 이 집회를 민주노총이 사전에 기획한 폭력 집회로 규정을 하고, 집행부가 폭력을 선동했다는 판단하에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이 이제 민주노총이 복면을 구입하고 밧줄과 쇠파이프를 배포하고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전경버스 부시고 청와대로 진출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지시를 했는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했는지는 또 다른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증거 자료로는 압수수색을 했더니 뭐 이런 여러 가지 계획적인 우리가 자료들을 발견해냈다라고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물론 이에 대해서 민주노총은 우리가 폭력 시위를 사전에 준비한 적은 없다. 무기를 사용한 시위대는 소수였고 복면은 우리가 기념품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다라고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의 반대편에 서서 이건 너무 경찰의 과잉 진압이 아니었냐라는 의견도 있어요. 사실 주최 측에서 사전에 이 행진을 한다고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경찰은 교통이 불편해진다라는 이유로 이걸 거부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차벽으로 시위대 진입을 막고 각각의 뭐 구역들도 다 통제를 하고 광화문역에서 김포공항역 또는 방화역 방면으로 가는 열차는 아예 정차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이제 강경한 대응책으로 경찰이 맞서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시위대를 향해서 캡사이신이 섞인 물대포를 발사를 하게 돼요. 근데 이게 곡선 방향으로 이렇게 발사를 하게 되면 힘이 조금 빠지잖아요. 그런데 이걸 직사로 발사를 하게 되고요. 또 제가 이렇게 물대포 나오는 장면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요. 물론 이제 워낙 대립이 굉장히 격하게 되니까 당연히 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그들은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직사로 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권총 형태의 그 살수총을 사람을 향해서 직접 분사를 하는 그런 위험한 행동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찰의 공세를 펼치던 무리와 함께 경찰 버스를 밧줄로 당겨서 끌어내던 무리들 중에 한 명인 백남기 씨가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경찰의 물대포를 맞아 쓰러지게 됩니다. 자, 그 영상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그 전에 사진을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장면이죠. 그리고 그는 실제로 실제 이렇게 쓰러지게 되고요. 자, 그가 이렇게 물대포에 맞고 쓰러지는 장면은 영상으로 모든 증거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그는 오후 7시 8분쯤에 뇌출혈로 구급차에 후송이 돼서 서울대학교 중환자실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4시간에 걸친 뇌수술을 받게 되죠. 하지만 그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되고요. 사건이 발생한 지 한참 후 2016년 9월 25일 향년 68세의 나이로 그는 사망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굉장히 이 시끄러운 이 논란의 사건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의 이제 일부 의원들은 그들의 말에 의하면 이 폴리스 라인을 넘어왔고 쇠파이프와 사다리와 강목, 밧줄 등으로 경찰한테 난동을 부린 시위대다. 이건 폭도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권력에 있어서 경찰이 물대포를 발사하는 것은 정당방위였다 라고 얘기했고 경찰이 민주총궐기 집회 주최자를 전원 검거하기로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영상을 보기 전에 물대포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이 물대포라는 게 뭐냐? 자, 여기 이제 물대포가 있습니다. 이 물대포라는 건요, 살수차, 그러니까 경찰이 이렇게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쓰는 걸 살수차라고 해요. 근데 이건 정의가 어떻게 내려져 있냐면 특수용 차량으로 군중의 해산을 목적으로 고압의 물줄기를 분사하는 장비예요. 근데 여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소량의 물을 흩뿌리는 정도의 경고살수, 그런데 소낙비 형태의 물줄기를 이렇게 좌우로 오가면서 쏘는 분산살수, 포물선 형태의 물줄기를 공중을 향해서 쏘는 곡사살수, 일직선으로 시위대를 향해 쏘는 직사살수 등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1차 민중총궐기에서는 수많은 참가자가 최루액에 섞인 물대포에 부상을 입었고 실제 의료 지원 활동을 벌였던 단체가 이날 그 단체 이 의료 봉사를 했던 의료 지원을 했던 사람들이 확인한 결과 골절 그리고 홍채 출혈 환자가 약 30명이 있었고 그 외에 자기가 아파서 스스로 의료기관을 찾아간 사람까지 우리가 합하면 이날 이 살포에 의해서 중상자만 약 100여 명에 달한다. 또한 그 피부 손상을 겪은 이 경상자도 수천 명에 달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실제로 서울지방경찰청은 여기 진압을 위해서 살수차용 물 182톤을 사용했고 그 물에 섞는 최루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 파바라는 어떤 물질이 있나 봐요. 그 파바 441리터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캡사이신 651리터를 사용했다고 밝혔어요. 근데 이게 그럼 이제 약간 듣기만 해도 좀 무시무시하잖아요. 근데 이 실제로 보건의료단체에서 이 한국 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파바와 캡사이신은 굉장히 유해한 물질이라고 이제 사용 중단을 요구했던 적이 있죠. 물론 이 시위에서는 경찰도 다쳤어요. 그 이야기는 제가 아까 미리 해드렸고요. 사실 저는 이
방송을 어떻게 준비하게 됐냐면,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의 굉장한 애청자인데, 그 방송을 보면서 이제 저는 사실 언론을 통해서 농민 백남기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들어는 왔지만 제가 자세히 한번 알아본 적은 없어서 오늘 가지고 왔고, 제가 중간중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물론 이 방송은 개인 방송이라 제 의견이 빠질 수는 없을 거예요. 절대로. 전 뉴스가 아니고 전 미디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방송은 절대 제 의견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내가 진상을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쵸?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입장에 언론에서 나한테 말해주는 것들을 나도 들었을 거고, 그 입장에서 최대한 이 사건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물대포를 맞고 사망한 이 백남기 농민님의 이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뉴스는 제가 오마이뉴스에서 가져왔어요. 지난 14일 경찰에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아직까지 의식불명 상태인 농민 백남기 씨. 과연 이날 백 씨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백 씨가 물대포를 맞고 쓰러지는 전후 상황이 오마이TV 생중계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민중 총궐기에 참석한 시민들과 경찰의 대치가 한창이던 오후 7시경 서울 종로구청 입구 도로. 뒤쪽에 있던 백 씨가 빈손으로 걸어 나옵니다. 백 씨가 차벽에 연결된 줄을 당기기 시작하자 경찰이 물대포를 조준 사격합니다. 차벽과 4m 정도 떨어져 서 있던 백 씨는 강한 수압의 물대포를 머리에 집중적으로 맞고 힘없이 도로에 쓰러집니다. 하지만 경찰은 정신을 잃은 백 씨와 백 씨를 구조하러 온 시민들을 향해서도 한동안 물대포를 조준 발사했습니다. 경찰의 살수차 운용 지침을 보면 직사살수할 때는 안전을 고려해 가슴 아래를 겨냥하고 부상자가 발생하면 즉각 구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경찰은 이 지침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백 씨가 쓰러지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경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채팅창에서 쓰러졌는데 계속 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이제 딱 눈으로 봤을 때도, 물론 우리가 이 시위에, 우린 영상만 봤을 때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는 이 시위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얼마나 그들이 폭력적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이미 쓰러진 사람에게 계속 20초 이상 동안 물대포를 발포한 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죠. 게다가 원래 경찰의 지침은 사람에게 쏠 때 가슴 밑으로 쏴야 돼요. 그런데 물대포를 머리에 맞게 되신 거죠. 자, 이 사건을 제가 좀 더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제 목숨을 잃으신 분은 바로 여기 있는 백남기 님이십니다. 이 당시 취재원에 따르면요, 물대포가 쏘는 수압이 너무 세서 근처에 접근하기도 힘들었다고 해요. 경찰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이렇게 물대포가 발사가 되는 3000 RPM, RPM이란 건 분당 회전수거든요. 이 분당 회전수는 사실 두꺼운 유리는 깨지 못한다, 두꺼운 유리조차 깨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얼마 전 방영된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의 실험 결과 3000 RPM은 두꺼운 유리를 깨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강력한 물세포의 수위, 이것도 문제예요. 하지만 이 백 씨가 쓰러지고 나서 한 20초? 20초 정도 됐었죠. 20초 동안 물대포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변 증언들을 통해서 알려지게 됐죠. 영상에도 보여졌고요. 자, 그러면 그는 이렇게 물대포를 맞고 정신을 잃고 어떻게 됐을까요? 병원에 입원했죠? 수술 받았죠? 의식불명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그가 의식을 찾지 못하고 317일 만에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의 죽음이 외인사가 아니라 병사라는 서울대학병원 결과가 나온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이 외인사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릴게요. 외인사는 외부 원인에 의한 사망을 이야기해요. 보통 자살, 타살,
사고사를 칭하는 말이죠. 그렇다면 병사는요? 병사는 병에 걸려서 자연적으로 죽은 것, 나이가 들어서 이제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을 자연사로 치게 되죠. 그런데 그러면 이분은 병사인가요? 외인사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딱 들었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이 병사로 결정이 되었을 때 반발했습니다. 왜냐면 그는 사실 멀쩡했던 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의 진압에 의해 물대포를 맞았고 그 물대포에 의해 병원에 실려갔고 뇌수술을 받았고 의식불명 상태가 됐고 하지만 그렇게 300일 이상이 흘렀고 병원에서 결국에는 그가 급성 신부전증이라는 병으로 죽게 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돼요. 사실 그의 죽음은 급성 신부전증이에요. 그건 뭐냐면 식물인간 상태로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오게 되죠. 그래서 심장 쪽에 문제가 생겨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 전체 스토리에서 마지막 부분만, 그러니까 그가 만약에 어제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어요? 그것만 보면 급성 신부전증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병사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처음에 이분이 어떻게 여기 참여했고 또 어떤 사건들을 있었는지 생각을 해보면 이건 외인사인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병원 특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게 됩니다. 여기서요, 서울대병원은 백남기 씨의 사인은 병사라고 재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위원회의 이윤성 교수, 바로 여기 있는 법의학 교수예요. 이윤성 교수님은 이건 개인 의견입니다라는 전제를 깔고 저 같았으면 이분께서 외인사라고 적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에 따르면요, 물론 사망 진단서는 주치의가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의사가 강요할 수 없어요. 하지만 백남기 씨의 경우에는 머리 손상과 사망 사이까지 300일 이상이 넘는 기간이 있었죠. 그런데 머리 손상이 원래 그 사망의 원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외인사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의견을 냈어요. 하지만 그에 반해서 주치의였던 바로 여기 있는 이분이에요. 이 주치의예요, 이분이. 백남기 씨의 주치의였던 백선아 교수는 여기에 반박합니다. 왜냐? 그 이야기도 중요하죠. 환자가 식물인간 상태에서 급성 신부전증으로 급성 경막하 출혈이 있었다. 그래서 죽게 된 거다. 그런데 백 씨는 최선의 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것이 가족들이 합병증이 온 후에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병사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있고 나서 또 막 의견이 있었죠. 사실 서울대 자체에서도 다시 자체 규명을 요구했고 부산대학교 그 의사 쪽 분들도 아니 이거는 외인사인데 왜 이걸 주치의가 병사라고 얘기하냐, 혹시나 여기에 있는 그 백 교수 이 주치의가 어떤 외부 압력을 받은 것은 아니냐라고 이제 의견이 분분했죠. 결국 그의 사망 진단서는 직접 사인은 심폐정지, 원인은 급성 신분전, 이거의 원인은 다시 급성 경막하 출혈입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 다 들고 일어났어요. 피해자 측 가족들은 이건 외인사예요. 우리 아빠는 외부 원인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냥 그러고 이제 거부를 했죠. 근데 왜 여러분 이게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병사면 그냥 백남기 씨는 아파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외인사면 이건 경찰이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검찰과 경찰이 그러면 이거의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니 그럼 백남기 씨 시체를 부검하겠다 했어요. 그랬는데 가족이 이걸 거부했어요. 저도 여기서 조금 의아했어요. 왜 거부했을까? 그랬더니 이제 거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부검 자체도
정부와 관련된 곳에서 부검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 투명성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상태에서 부검에서 또 병사가 나와버리면 가족들은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3자에 의한 그러니까 맞았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됩니다. 이 영상은 이제 캡처본인데요. 백남기 씨가 쓰러졌을 때 당시 동영상에 빨간색 우의를 입었던 여기 있는 분, 빨간색이 좀 잘 안 보이죠? 이 우의를 입으신 분이 쓰러졌던 백남기 씨한테 가깝게 가서 약간 덮치는 것 같은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백남기 씨가 이제 머리를 다치셔가지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된 부분이 얼굴 뼈가 이제 골절이 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백남기 씨가 이 두개골에 골절이 된 원인이 물대포가 원인이 아니라 시위대의 폭행이 원인이다 라는 주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빨간 우의를 입으신 분이 가까이 와서 이분을 때려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냐. 그래서 빨간 우의라고 쳐보시면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당시 이 집회를 취재했던 뉴스타파에서는 이분이 이렇게 이분 백남기 씨를 향해서 이렇게 몸이 이렇게 던져진 것은 고의가 아니라 뒷머리하고 등 쪽에다가 물대포를 계속 맞으니까 그 충격으로 인해서 앞쪽으로 넘어진 거고, 물론 이분이 이제 백남기 씨를 향해서 넘어졌지만 사실 영상 속에서는 이미 이 많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부축하러 오기 전에 백남기 씨는 이미 쓰러졌고 정신을 잃어서 팔과 다리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거죠. 제가 조금 이 사진이 여러분한테 이제 너무 감정적인 것만 불러일으킬까봐 사실 당시의 사진을 아까는 보여드리지 않았는데요. 이게 당시 사진이에요. 물대포를 맞으시고, 이제 입 부분에 이제 어디서 피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피가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백남기 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실 때 사진입니다. 마음이 아프죠. 뭐 어떤 이유에서 있든지 간에 몸에 이렇게 상해를 입으신 건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마음이 아파요. 자, 그런데 이제 유가족들을 답답하게 하는 또 많은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죠. 당시에 이제 경찰청장이었던 강신명 청장님이 이제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약간 뭐 책임 회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백남기 농민 사건 청문회에서 사과해라, 백남기 씨의 가족에게 사과해라 했는데, 이때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원인과 법률적인 책임을 명확하게 한 후에 사과를 할 수 있다 라고 실질적으로 사과를 거부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이 가족들을 더 답답하게 하는 거고, 최근 뉴스를 보니까 현재의 경찰청장 이철성 청장님은 애도를 표한다라는 표현을 하셨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것 말고도 사실 그날 물대포 사건이 이제 얼마나 그러니까 경찰의 강력한 진압이었는지 알 수 있는 또 다른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이 추가적으로 백 씨 외에 신원 미상인 한 분이 물대포로 얼굴에 이제 직타를 당하고 앞쪽으로 넘어져서 중상을 입으신 분이 있으시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봉고차를 타고 갔는데 이분이 행방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 영상이 이제 공개가 됐어요. 자, 이 영상은 백남기 씨가 아닙니다. 네, 폭력 경찰들이 앞에 가리지 않고 앞에 있는 동지들에게, 우리 전체 기포대원에게 물대포를 쏘아대고 있습니다. 다쳤다!
물론 또 영상 네. 결국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이분을 이제 찾는다고 글이 올라왔고, 이 피해자에 대해서 나중에 밝혀진 확인된 바에 의하면 을지로 인제대 서울백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치료를 받고 있고, 골절상이 좀 있긴 했지만 생명의 또는 장애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혀졌다고 해요. 이 물대포의 피해자가 백남기 농민만은 아니었던 거죠. 네. 이렇게 가슴 아픈 상처를 남긴 민중 총궐기가 1차로 진행이 되고 나서 2차, 3차, 4차 계속 진행이 되게 됩니다. 사실 그 1차의 총궐기는 어느 정도 뭐 시위대가 해산이 되었지만, 경찰이 이제 불법 행위 혐의로 또 많은 분들을 또 조사하고 또 체포도 하게 됐고요. 나중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도 체포가 됐죠. 이게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많은 분들이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2015년 12월에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 한상규 위원장이 이 당시에 폭력 집회 주도를 1년 전부터 모의했다라는 점이 입증이 된다면서 소요죄가 적용이 됩니다. 소요죄라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집합을 해서 폭행을 하고 협박을 하고 하는 어떤 행위가 성립되는 범죄예요. 그런데 이 소요죄가 정말 적용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도 굉장히 많았어요. 자, 왜냐면 만약에 소요죄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경찰은요, 제1차 민중 총궐기에서 벌어진 폭행, 이게 거의 5월 인천 집회, 그러니까 5.3 인천 집회하고 차이가 없다, 그 정도로 이제 과격했다. 어떤 일부 시위대는 방화를 하기도 했고, 경찰버스 부셨고, 경찰한테 부상 입혔고, 그렇기 때문에 소요죄가 성립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죠. 그리고 2015년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보수주의 성향의 청년단체 자유청년연합 관계자 등 여러 6명 정도가 한상균 위원장을 고소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소요죄에 반대하는 입장도 있어요. 그 입장에 따르면 1987년부터 2015년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시위에 있어서 소요죄 적용이 된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 한상균 위원장의 소요죄 적용에 관련돼서 저명한 분들도 뭐 어떤 일제하에서 소요죄로 처벌이 된 사람들은 뭐 나중에는 민주유공자로 인정받았다면서 트위터로 지적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게 맞냐 아니냐에 대한 게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분들은 3.1 운동하고 4.19도 당시에 경찰은 그리고 검찰은 그걸 소요죄를 적용했지만, 나중에 보면 이건 아니지 않냐, 우리 민족한테, 우리 역사상에 그 이상 굉장히 뭐 기자단들 그리고 법조계에서도 많은 비난을 쏟았었죠.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의견이 분분하신데, 어쩌면 제 방송은 완벽하게 이 모든 거를 전달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저의 개인적인 시선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정말 오늘 주제는 제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그것이 알고 싶다를 여러분이 시청하게 되시면 좀 더 자세한,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2015년 12월 19일 3차 민중총궐기가 열리고요. 4차, 5차, 6차, 7차 계속 시위는 이어집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의견이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마지막 사진을 제가 좀 준비할게요. 본 사건은 이 시위 자체가 불법이었다, 아니다 라는 의견도 분분하고, 또한 백남기 씨 자체에 대한 의견도 말도 많아요. 이분이 정말 순수한 농민으로서 이 시위에 참여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 원래 이러한 좀 정책에 반대하는,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에 자주 참여하는 사람이었다 라는 의견도 계속 거론이 됩니다. 저는 여기서 어떤 한쪽의 편을 들자라는 뜻에서 이 방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 의한 어떤 지나친 진압 방식으로 인해서 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 이후에는 이분도 한 가정의 가장이신데 그 죽음에 대해서 병사냐 외인사냐의 문제로 책임 전가가 되면서 고인의 불명예로 이게 남아버리게 됐죠. 오늘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선고된 날입니다. 오늘 이 고인 백남기 씨의 딸 분이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올리셨대요. 사람이 죽었다고 무조건 사과할 필요는 없다고 얘기했던 전 강신명 경찰청장과, 또 나의 아버지의 사망 원인이 병사라고 우겼던 그 백선아 주치의의 얼굴이 미친 듯이 떠오르는 아침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오늘 방송을 통해서 앞으로 이 사건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계속 눈여겨보실 것 같아요. 아직 어떻게 딱 결론이 나지 않았고,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